전역 예정 장병들에게 새 희망과 내일이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한 2017년 전역 예정 장병 취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방부는 전역 예정 장병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미 전략자산이 차례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이 전개된 데 이어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외교, 안보적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서울에서 만나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역을 앞둔 군 장병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2017 전역 예정 장병 취업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데요. 전역 예정 장병과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전역을 앞둔 군장병의 성공 취업을 기원하는 오색 테이프가 잘려집니다. 전역 예정 장병의 새 희망. 내일이 있는 삶이란 주제로 개막한 취업 박람회. 1998년 소규모로 시작했던 행사가 매년 2만여 명의 군장병과 2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규모 취업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단어가 방산 분야에 있어서 좀 선도 기업이니까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잘 지원하고 선물 잘 들어서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행사는 군장병이 보고 듣고 느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채용관에선 1대1 면접을 통한 직접 채용, 창업관에선 창업 관련 상담과 교육, 컨설팅관에선 이력서 작성법과 모의 면접 체험 등 소중한 기회가 제공됩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취업과 귀농 귀촌에 대한 정보관도 운영 규모를 늘려 장병들의 꿈을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한테 가장 맞는 직업이 뭔지 또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곳이 있는지 그냥 정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현장 면접으로 군장병 1,500여 명을 직접 채용할 계획입니다. 국가에 충성한 전역 군인에겐 빠른 사회 진출과 기업에겐 젊은 국방 인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실행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좋은 인재들이 많은 기업들과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 매칭을 하는데 진짜로 현장 매칭이 잘 이루어져서 후속 조치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년간 노하우로 여러 가지 취업 정보가 농축된 취업 박람회장. 전역 예정 장병과 기업 간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방부는 취업 박람회뿐만 아니라 전역 장병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전역 군인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손시은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청년 장병의 고민거리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고민거리는 진로 문제였습니다. 또 제대 후 사회 적응이 부담된다는 인원도 과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전체 고용률과 군 취업률을 비교했더니 전체 고용률보다 10% 정도 낮은 수치로 나타났고 전역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취업자는 줄고 있어 제대 군인의 취업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방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일자리 정책을 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장병들을 위해 시행 중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이 원하는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참가한 인원들의 취업률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복무로 학업과 경력이 단절돼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찾아가는 병영 멘토링 프로그램도 올해 2배로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이 격오지 부대를 찾아가 장병들과 소그룹을 이뤄 직업을 탐색하고 진로를 상담하는 진로 해결사로 활동하며 예비 전역 장병들의 고민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에게만 제공했던 전직 지원 교육을 5년에서 10년 이하의 중기 복무자에게도 교육 혜택을 넓혀 제2의 인생을 펼치도록 돕게 됩니다. 국방부는 예비 전역 장병들의 내일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올해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는 미 전략자산이 차례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전개된 데 이어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국방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공군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공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구와 서산기지에서 각각 이륙한 F-15K와 KF-16 전투기 편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B-1B 전략폭격기와 합류해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사시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절차와 연합편대 비행, 모의 사격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하는 한편 한미 전력의 상호 운용성과 유사시 신속 대응 전력의 전개 능력을 숙달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B-1B 전략폭격기는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미 전략폭격기와의 연합훈련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억제 능력을 시연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한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날렵한 동체 때문에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폭격기는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와 함께 미 공군의 폭격기 3총사로 불리며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미 전략무기 중 하나입니다. 한편 올해 독수리 연습에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핵 잠수함 콜럼버스함이 전개된 데 이어 다음 달엔 본엄 리처드함 등 상륙함 3척이 우리 해병대와 대규모 상륙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원산 비행장 일대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사일 종류 등 기타 사항은 추가 분석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16일 만으로 한미연합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미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22일 오전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양국 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2일 회동을 열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경고에도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안보리와 독자제재 차원에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압박 강화를 위한 중국과의 공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중국 소규모 은행의 은밀한 외환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과 아프리카와 중동, 아세안 등에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는 방안 등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양국 대표는 또 빠른 시일 내에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치욕적이며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는 등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외교, 안보적 조치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았으며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는 공격적 표현으로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북한의 현 정세가 치욕스럽다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해 새로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핵 대응을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토퍼 포드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지 담당 수석국장은 대북 정책 리뷰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드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함께 미국의 대륙간 핵무기를 운반할 미사일 테스트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대북 압박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제재안은 특히 중국은행과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하기 전 완성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사드로 인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군 유해 28구가 중국에 인도됐습니다. 이번 중국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우리 영연 운구병들이 중국 의장대원들에게 중국군 유해를 인도합니다. 이번 인도식을 통해 중국군 유해 28구가 중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군 유해 송환은 사드로 중국과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인도주의적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시 전쟁의 상황으로 남아있는 양국의 과거를 시위하고 고향에 있는 유가족들이 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인도주의적 배려이며 신뢰에 대한 증명입니다. 이날 참석한 중국 민정부 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방부 관계기관 등의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我要感谢韩国国防部等部门在双方推动实质交接过程中所做的不懈努力，感谢韩方代表和工作人员，特别是战争遗骸发掘监视团成员的。 2014년부터 네 번째로 치러진 중국군 유해 송환은 올해 28구를 포함해 총 569구가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번 중국군 유해 송환식을 계기로 한중 양국 간의 갈등을 벗어나 신뢰 구축을 기대해 봅니다. 국방뉴스 김설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제2회 서해수호의 날 정부기념식을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은 국민의 비군사적 대비가 북한의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입니다라는 주제로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등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24일 전후로 전국 134개 지역에서 178건의 기념식과 안보 결의 행사 개최, 그리고 걷기 대회와 안보 사진전 등 1,700여 건의 계기 행사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을 상기하고 국민의 안보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비군사적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해 범국민 안보 결집 행사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우리나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해킹이 빈발하는 등 사이버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방위사업청이 해킹을 통한 우리 방산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최근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군 관련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침해 시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산기술 보호와 침해 방지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재광 팀장은 해킹 메일을 급여 안내 메일로 위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정보 보호 관계자들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의심됐을 때 기사에 신고하는 것이 습관화될 때마다 보안은 한층 강화되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늘 하거든요.
신고가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특히 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스피어 피싱 공격이 늘고 있다며 개인 메일 관리와 홈페이지 관리 등 사용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요 정보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내부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안 담당자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은 각 기능별로 분산돼 있는 조직이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관만이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해 방산기술 보호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는 병영수식 3월 22일자입니다. 먼저 사면입니다. 육군 8사단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부대 인근의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자연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사단 예하 21개 부대 1,50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청소와 배수로 정비, 등산로 쓰레기 등을 수거했는데요. 8사단의 이번 대대적인 정화 활동으로 지역 주민에게 환경을 보존하는 군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가 돼 그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칠면 소식 보시겠습니다. 공군 15 특수임무 비행단이 24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0일 CN-235 수송기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면서 수립되는데요. 거리로 환산하면 지구 둘레를 1,730바퀴 돌 수 있는 거리로 무려 8,001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1994년부터 약 23년에 걸쳐 이뤄낸 쾌거로 특히 다기종 항공기를 운용하며 다양한 공중 임무를 무사고로 완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역시 칠면 기사인데요. 공군 3 방공유도탄 여단의 신재현 상사는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차량 엔진부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추가 폭발 가능성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운전자를 구조한 다음 즉시 119에 신고한 겁니다. 신 상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오면입니다. 육군 55사단이 사단 작전 지역 내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합니다. 6.25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함과 의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진료 전 개인별로 희망하는 진료 과목을 접수하고 그에 맞는 군의관을 파견하는 맞춤형 진료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하네요. 부대는 의료봉사 외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 말동무가 돼주는 등 선배 전우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국방일보로 보낸 병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따스한 바람이 부는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나들이 하기 아주 좋은 계절인데요. 하지만 이 봄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장병건강 프로젝트 건강이 보인다. 이번 시간에는 봄철 알레르기 질환 예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만연한 요즘입니다. 살랑살랑 봄바람과 함께 향기로운 봄내음은 사람의 기분마저 좋게 해주는데요. 봄이 되면 봄꽃 향기가 유난히 짙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 알레르기 환자들은 꽃가루나 건조한 날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보통의 알레르기 질환은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결막염, 비염, 그리고 천식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죠. 먼저 알레르기 결막염은 안구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꽃가루나 먼지 같은 것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결감, 소양감, 그리고 눈물 흘림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눈이 빨개지는 충혈 증상이나 가려운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외출 후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며 콧물과 가려움이 동반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 그 꽃가루가 주 원인이 되고요. 여러 가지 모든 물질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원인할 수 있는 항원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천식 또한 알레르기 체질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숨이 차고 기침이 심하게 나거나 숨소리가 피리소리나 쇳소리처럼 난다면 알레르기 천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이제 역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천식, 비염, 결막염 사실 다 하나로 같이 묶어서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원인 물질이 노출되면은 결국 한 공간, 한 기도이기 때문에 상기도, 하기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복합적으로 다 나타날 수 있고. 이렇듯 하나의 증상이 시작되면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날 개연성이 매우 큰데요.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은 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꽃가루가 몸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는 창문을 닫는다거나 야외 활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바깥 활동이나 야외 훈련을 마친 후에는 옷을 털고 몸을 깨끗이 씻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 몸의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결막염이나 천식 환자의 경우는 인공 눈물을 넣거나 흡입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방 활동을 했는데도 위에 언급했던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빠른 안과 진료를 통해서 빨리 치료할수록 그런 증상의 심각도나 이런 게 좀 덜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정밀 진단이나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요즘 같은 환절기엔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질환 예방을 위한 수칙만 잘 지킨다면 우리 모두가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전역을 앞둔 장병들에게 일자리를, 기업에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전역예정장병들이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밝은 미래를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